오늘 그 성공 체험은 저희 전임자이신 김 사장께서 상당 부분을 이뤄 놓으셨고, 그분이 이제 하신 것 중에 이제 조금은 제가 좀 만들어 가지고 제 후임자한테 레거시로 좀 물려줘야 될 게 뭔가, 이제 그런 쪽을 제가 업무인 수격 받으면서 이제 좀 생각해봤고, 오늘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앞에 우리 랑 사장님하고 김 사장님께서 워낙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인도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는 아마 주원되고 아마 유사한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5년 1월 6일 날 부임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 말까지 만 6년을 했습니다. 만 6년 했고, 전임자이신 김 사장님하고는 저하고는 이제 오버랩 되는 기간을 한 2년 정도 했고, 제가 한 4년 동안은 거기서 이제 법인장을 이제 맡으면서 직접적으로 경영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감사하고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말씀드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성공스럽고, 그래서 하나라도 서로 이렇게 공유가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준비한 자료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챕터가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인도 시장에서 과연 인도 시장에 미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도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경험한 내용이 아마 아까 사장님 자료에 김강훈 사장님 경험 내용이 아마 상당히 이 오버랩 되는 게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좋은 것은 제가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이제 개성을 또 했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한 6년을 거기서 이제 경영을 하면서 직장 생활 이제 한 32년 중에 한 26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능 쪽이 있었고요. 크게 이제 회사라는 게 하나는 이제 유니트가 있고 그 밑에 기능이 있는데, 한 26년은 제가 기능 쪽이 있었어요. 그냥 펑션의 장이었고, 마지막 6년은 제가 이제 법인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션의 이제 CEO로서 경험한 건데, 그걸 경험하면서 느낀 10가지 경영에 대한 팁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료를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인도는 정말 거대한 시장이고요. 현재 saturation, penetration rate가 대부분의 인더스트리가 전부 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향후의 성장, 미래, 성장성이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한 열, 그러니까 19단, 그리고 인도에서 학생들도 수능 시험에서 잘못되면 가끔 또 자살한 기사가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한국만 그런 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인도도 이제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한국하고 인도하고의 유사점이 뭘까? 그리고 잘 되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지난 30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는 나라, 그런 나라의 큰 차이점이 뭘까 하는 걸 제가 들여다봤는데, 그게 가장 큰 게 교육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부존 자원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라도 조그맣고 인구도 한 4천만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한국의 성장을 어떤 게 드라이브를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교육 말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천년 유구한 역사에 교육만큼은 부모님들께서 절대 다른 가정의 자식 못지않게 진짜 집에 있는 거 밸류 받는 거 다 팔아가지고 해외 유학 다 시키고, 그분들이 돌아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공헌을 하고 이제 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인도 보니까 정말 교육열은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 도예지에서 사시는 분들의 한 25%가 교육 혜택을 받고, 지방을 가면 한 14% 정도가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한 8에서 한 9%를 신장한다고 그러니까 그 문맹률이 앞으로 이게 개선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겠느냐.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이나 이제 부패를 그걸 가늠하고 그걸 고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교육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도 정부에서 수천억 달러를 향후 몇 년 동안에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게 되면 현재 8에서 한 9% 신장하는 게 이 소위 그 문맹률이 이게 개선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얼마만큼 많은 성장을 이룰까 하는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대국인데요. 그러니까 인도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인도의 내수 시장뿐만 아니고 내가 그 진출한 시장에서 향후에 그걸 이용을 해서 허브를 해가지고 다른 데서 수출을 하겠다 했을 때 전 세계 공통의 이게 영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인도는 모든 사람이 다 영어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국 다음으로 영어를 많이 하는 나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내가 인도에 진출을 해가지고 인도의 내수뿐만 아니고 인도 시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수출 기지로 삼겠다 그러게 되면 이 영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도가 상대적으로 나은 부분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도 교육열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도 내수를 하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 기지로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위치를 중국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현재 LG전자도 중국에서 비중이 저희 회사 전체 차지하는 비중에 상당히 큽니다. 그게 한 20% 정도 되는데, 근데 뭐냐면 인도하고 다른 거는 중국은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조금 작습니다. 내출적인 측면에서. 대신에 중국이라는 시장이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제조창으로서 엄청나게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은 공장들이 들어가 있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수출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도는 현재 반대로 저희 내수 시장을 한 80% 하고 수출을 한 2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어른들이 방문을 하시면 인도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자, 인도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 같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건 다 차지하고 교육력 하나만 봐도 이거는 인도 시장의 미래는 엄청나게 밝을 것 같다. 그래서 인도의 현재 매출이 인도의 현재 인구가 한국 대비해서 한 30배 정도 되죠, 대략. 그래서 LG전자가 그 한국 내에서 하는 매출이 약 한 6조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25년 후에 아까 우리 저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만약에 인도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가지고 한국의 현재 국민소득 정도 수준이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한 2만 불. 그리고 LG전자가 현재 인도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프레젠스를 그대로 끌고 간다 라고 봤을 때 6조 곱하기 30배입니다. 180조예요. 그냥 게임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손 다 넣고 인도 하나만 딱 하고, 그러니까 180조 정도를 하게 되면 인도 시장뿐만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사업, 그 사업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람 사장님 그 제약회사하고 제가 하고 있는 가전, 그리고 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그럼 이런 세 가지의 산업, 그 외에 이제 어페럴도 있고 금융도 있고 이런데, 산업이 이게 뭐가 다르냐, 본질이.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느냐. 거기에서 인도라는 시장이 나한테 주는 의미라는 건 무엇이냐. 내 산업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 본질이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고, 거기에서 어떤 시장에서 내가 이겨야지 진정하게 글로벌에서 내가 서스테인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상당히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80조를 하게 되면 저희 같은 산업은 스케일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투자가 들어갑니다. 땅도 사야 되고 그게 공장도 지어야 되고, 이게 파는 것만 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까지 해야 돼요. 근데 담배 같은 건 피우면 끝납니다. 서비스 없죠. 그리고 시계 같은 것도 서비스도 있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계는 이 패션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에서 듀라빌리티보다는 패션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이 어페럴. 이거 누가 10년, 20년씩 있습니까? 오늘 여기 나온다 보니까 집사람이 하나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생에 160만원짜리 처음 입어봤습니다. 오늘 나왔는데 좀 LG전자 부사장답게 좀
이거 전부 다 엊그저께 맞춰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LG 패밀리 카드로 그냥 20%딱 치니까 전체로 한 1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평생에 한 번 있는 거기 때문에 살리고 나가는. 그래서 어간은 음식은 자기를 위해서 먹는다지만은 어간은 남을 위해서 있는 거 해가지고 이분한테 혹시 있습니까? 부장님 앞으로 우리 예. ICCK 회원들은 좀 LG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좀 지금 보시면 내가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중국보다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머징 시장의 센터에 정확하게 로케이션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봤을 때 우측으로는 동남아를 끼고 있고 좌측에는 중동 아프리카, 위로는 국경을 중앙아시아, 중국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만약에 중국이 잘 안 되면 인도에서 180초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으로 통진을 하면 된다. 그쪽을 조선 박살을 내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장에서 내가 이기느냐, 내가 하고 있는 산업의 중요성이 뭐냐, 본질이 어떻게 다르냐를 정확하게 그걸 파악을 하시고 중국에서 30% 신장하는 게 중요한지 인도에서 30% 시장하는 게 중요한지 그게 아프리카인지 그 우두머리 시장이 어디냐 하는 거를 정확하게 세팅을 하시고 그게 리소스를 알로케이션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기스탄 아까 뭐 말씀드리기 때문에 두 분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정말로 젊은 국가고 에이징이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한 2020년 정도 되면 그때 에이징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오늘 160만 원짜리 때문에 그 다음에 자원되고 지금까지 뭐 언탭드 된 리소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탄해장 이게 강물 자원으로 전 세계에서 2위에서 한 10m까지 전부 다 갖고 있어요. 아직도 탄해장. 그 다음에 문명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5% 도시에 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한 13%. 그게 계속 개선되고. 그러니까 이런 원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도 시장의 미래는 바로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LG의 성공 요인을 말씀드리면 그 김강훈 사장님께서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을 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인 경영, 자율 경영. 그 제가 가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도 사람은 절대로 마지막 라스트 미니까지 내가 못한다는 소리를 절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간에 또 안 된다고 그러면 또 그냥 쪼임 당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인도를 어떻게 보면 편협된 시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경영이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영을 하신 데 있어가지고 자율경영이라는 건 항상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노 컨트롤 is 베스트 컨트롤. 그러니까 컨트롤을 하지 않는 게 최상의 컨트롤이다. 그래서 앞에 김 사장님 해가지고 투명하고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를 전부 오픈을 다 합니다. 보너스.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죠. 완전히 오픈합니다. 그래서 갑동이는 얼마 받고 얼동이는 얼마 받고 근데 그 보너스 받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없애려고 그러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 그러면 그 프로세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인사부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인사부서의 역할은 사원의 복지 이런 보너스 시스템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인사부서는 향후의 시장이 어떻게 이머징 돼갈까? 향후의 시장이 이머징 돼가는데 현재 우리 조직의 끝단구가 그런 전체적인 프레임이나 스켈레톤이 이머징 되어오는 그게 이게 얼라인이 되어 있느냐 하는 조직을 전체적으로 재편을 하는 이게 인사부서의 역할이지 왜 인사가 사원의 복지를 다 결정하느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인사가 하게 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전자를 내야지 후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 그거는 인플로이들이 결정하는 거죠. 인플로이들이 결정하고 인사부서는 회사와 인플로이들 간의 그 중간에서 상당히 유출한 포지션에서 어떻게 하면 윈윈이 되겠느냐 하는 걸 보고 그 디베이트를 가진 걸 보고 그걸 합의를 해주는 게 그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상당 부분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변명이 많고 이런 데는 모든 프로세스하고 이런 걸 오너십을 네가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죠? 그걸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니까 그게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 오너십을 전부 다 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다 인발도 해가지고 같이 만들자 한 게 자기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 프로세스를 한 몇 분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자, 첫째, 내 롤이 뭐냐? 내 롤이 뭐냐 하는 것도 인사부서에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객부서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신문범위가 앉아있고 여기에 고객부서가 쫙 앉아있습니다. 앉아가지고 서로가 이 사업이라는 건 협업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협업관계이기 때문에 신문범위가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인사에서 아레나를 결정하면 안 되겠죠. 고객부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뭘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바로 밑에 내에 있는 장관이 결정해 내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앉아가지고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일을 해주시면 제가 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베이트 하는 과정에 누가 참석을 하느냐? 인사의 그 아레나 담당자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디베이트 하는 과정을 다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그걸 합의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합의가 되면 내가 갑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게 되면 얼마나 상당히 이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레나를 정합니다. 롤 앤 리스폰시빌리티를 딱 정하고 그러면 조직의 헤드가 고객부서하고 앉아가지고 협의한 롤하고 리스폰시빌리티 들고 가는 겁니다. 들고 가가지고 자기 서버디네이터하고 앉아가지고 야 이게 롤이다. 그 다음에는 퍼포먼스가 제대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KPI를 관리를 해야 되죠. 키 퍼포먼스 인덱스. 그걸 자기네들이 또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각각의 KPI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웨이트를 둡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에 따라서 40% 20% 두죠. 그럼 그렇게 결정한 부분 정도를 저하고 조금만 조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 웨이트가 자 A에서 B로 하는 걸 저건 한 20%하고 이건 한 10% 줄여 하는 정도만 조율합니다. 자 그게 KPI가 결정이 되면 KPI가 이게 트랙에 제대로 올라가가지고 움직이느냐 그 KPI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 KPI를 수행을 하는 조직의 그 품질 익스큐션의 퀄리티가 좋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가 결정합니까? 저희들이 이게 협업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이거 아까 그 소통이라는 그 아까 타타의 소통 저도 소통을 오늘 저 원래 중에 할 때 또 얘기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소통을 얘기하는데 소통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소통의 언어가 프로세스하고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꼭 같은 일을 하는데 할 때마다 다릅니다. 그럼 이건 프로세스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KPI가 잘 되기 위한 우리 내부에 프로세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겠냐 하는 걸 숏리스트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내 조직에 어벨러블한 프로세스가 뭐가 있느냐 그 프로세스를 조직장이 조직원들하고 같이 리뷰를 해가지고 그 프로세스의 퀄리티를 매기는 겁니다. 이렇게 매기고 야 이거는 더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없는 거는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매년 그걸 익스큐션을 하면서 그걸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오너십을 누가 가지냐 그게 인사부서가 아니고 그 조직의 장하고 그 밑에 있는 서버디네이터들이 오너십을 가지고 같이 해야 된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셀프 레이팅을 해요. 셀프 레이팅을 하고 스스로 보너스를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근데 인사부서가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가대평가하고 과소평가는 부서만 불러가지고 그걸 조율하고 그 외에는 그대로 오케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하는 자율주의 시스템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저 혼자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좀 썼어요. 그냥 컨설팅 회사에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컨설팅을 수십 년을 했는데 자율경영 프로세스 시스템을 해달라고 생각 한 군데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그걸 하지만은 자꾸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윈윈을 항상 생각하면 되는데 윈루즈 게임을 항상 합니다. 인사부서는 어떻게 하면 이게 그 복지수당 깎을까? 맨날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도입을 하고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후임자한테 물려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내년도 월급까지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아까 얘기한 변명도 없을 뿐더러 모든 것도 네가 했고 네가 다 결정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클리어한데 그래서 처음 다 오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투자 그 한 십몇 년 전 저희들이 한 97년도에 오픈했어요. 그때 97년 오픈할 때 그때는 정말 싸구려 제품만 있을 때 가감하게 오해서 톱에서 의사결정했어요. 거기에서 현지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인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청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부터 정말 극빈층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어떻게 보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를 잘 못 산다 해가지고 싸구려 제품이나 팔리고 이게 아니고 공격적인 투자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도 현지 시장 우리 람 사장님 말씀 인도 현지 시장에 특화된 제품 뭘 개발해가지고 들어야 돼. 인도 인사이트가 뭐냐.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그래서 그런 쪽을 일본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삼성하고 LG하고 어딜 가나 다 그리 붙어요. 막 처절하게. 그래서 저는 저가의 동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있을 기에 오늘의 LG가 있고 LG가 있을 기에 삼성이 있고 그 고래등 싸움에 등 터진 게 그게 일본 업체들입니다. 거의 맛이 갔어요. 맛이 갔고 그 여담이지만 그 인도에 있을 때 우리 거기에 저 대상안에 그 항공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그 일본에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절대 인도에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 그걸 말씀드린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 한국 사람은 상당히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좋은 영화를 보면 슬픈 영화 눈물도 흘리고 같은 데 지독하다가도 옆에 일본이 저러니까 돈 걷어가 주고 여기서 안 가면 일본 절대 안 됩니다. 나 안 줄 것 같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본 사람은 상당히 이성적이다. 한국 사람은 상당히 감성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참 인도 사람들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갈 때까지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마지막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은 조금 거짓말을 하면 오죽하면 거짓말 했겠느냐. 나도 거짓말 찾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상당히 이모시라는 걸 다 이해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요. 상당히 이 새끼 말이야 나쁜 새끼 말이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칼춤하고 리더십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한국식으로 와서 경영을 하면 안 되는데 다행히 한국 사람이 상당히 이모셔널하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을 상당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거짓말이야. 저도 아버님한테 거짓말 많이 했어요. 솔직히 거짓말 많이 했고 성적표도 많이 쏘기로 했는데 지나고 그 이제 아버님한테 나중에 이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도장도 그냥 아버님이 도장 끄집내가지고 제가 성적표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드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래서 그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언어도 가르치고 그게 유한 역사 그걸 이해를 하면서 거기서 맞춤형 리더십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당연히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인도 사람들하고 상당히 이게 언란이 잘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설명을 하시던데 탁 들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 사람은 그냥 앞에 안 가지고 들어갑니다. 앞에 안 가지고. 주머니에 돈도 없는데 옛날 학창 시절에 당 붙여가지고 지는 놈이 무조건 학교값 다 내고 술값 다 내고 주머니에 우리 뭐든지 계산 안 하죠. 근데 일본 사람 계산도 합니다. 보고 이게 한 100엔밖에 없으니까 딱 100엔을 잡아. 한국 사람 주머니에 돈 가진 사람 없어요. 대학교 때. 제가 보면 그냥 전부 다 나가가지고 그냥 막 다 맞히고 그냥 하여튼 지는 사람이 그냥 독박 쓴다 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신기술 신제품 출시 그 인사이트를 라이프스타일 리서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머징 되어 가는 시장에 세츄레이트 된 시장은 모르지만은 이머징 된 시장에는 그게 라이프스타일을 잘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그걸 잘 살펴보시면 그게 인사이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케팅이 결국은 고객의 감춰진 욕구를 찾아낸다 하는 게 마케팅이다. 히든 원츠가 뭐냐? 페인 포인트도 찾아야 돼. 페인 포인트는 이미 알려진 거고 고객도 모르는 히든 원츠를 찾아내는 활동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 맞는 제품 아까 타타 그것도 보면 보통은 현지에 맞는 제품인지 몰라요. 그 아까 그런 어떤 히든 원츠가 있는 걸 찾아내신 거죠. 그 다음에 인프라
인프라, 이게 세일즈 서비스, LG 참 강합니다. 그래서 이 푸트 마케팅, 발로 뛰는 마케팅 해가지고 지금 인도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도시까지 참 세일즈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2년 동안은 매주 돌아다녔습니다. 매주. 인도가 한 나라가 아니죠. 분명히 인도는 세계 속의 세계고, 그죠? 그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이 로컬, 이게 스포큰, 이게 벌써 22개고, 합해 나타나는 것에도 14개인가 15개이고. 그러니까 인도를 한 나라로 이해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가 CEO로 가시게 되면 다 봐야 됩니다. 제가 한 바퀴 도는데 1년 7개월 걸렸어요. 40개 브랜치에 60개국에 핏을 사고, 설탕을 대놓고 하고. 그러니까 절대 샐러드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러던데, 지금은 올 때쯤 되니까 이게 이제 막 이불에 나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는 비슷비슷 거리는데 저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 인프라 구축하고 있는데, 요거 누르면 됩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활동들 다 했어요. 뭐 이런 그 LG전자 지금 오셔가지고 패스트 스트롱 스마트 쪽에 이 TDR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 밸류 크리에이션 트레이닝도 하고, 팀워크 빌딩하고, 이게 위닝을 위한 패션 이런 것도 하고, 인터테인먼트 액티비티 이 외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 현지 특화 마케팅 말씀드리고, 현지 특화 마케팅 잠깐 읽어보세요. 그래서 브랜드 빌딩 중요하죠. 그래서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하실 때 아까 기회됐는데, 저는 의사결정할 때 항상 합니다.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결국은 그 기업이 그 세 가지 아웃풋을 위해서 어떤 인풋을 내야 되고, 거기서 퀄리티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저는 아웃풋가 뭐냐면, 하나는 브랜드고, 그 다음에 매출, 프로핏인데, 이 세 가지가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의사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이 되는 게 뭘까? 저는 브랜드 빌딩이라고 생각해요. 브랜드 빌딩. 그죠? 결국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는 게, 남아있는 건 결국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냐, 삼성은 얼마냐 했는데, 브랜드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매출, 그 다음에 손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는, 저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브랜드는 우리 건강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잃게 되면, 우리 사람으로 보게 되면 건강을 잃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마지막으로 이 프로핏. 이 프로핏은 사람으로 따지면 내 재산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하고 재산하고 줄어드는 걸 절대 바꾸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중간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규모의 투자를 수반하기 때문에 매출, 이게 영토를 내가 늘리는 단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보면 저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직원들한테 네트워킹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네트워킹을 상당히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되면 선순환 구조로 가게 되는데, 이 의사결정의 프로세스에서 이익을 먼저 앞으로 낸다든지, 그렇게 되면 돈을 안 쓰고 단기적인 이 파이낸셜 임팩트 쪽에 그걸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1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해가면 깡통이 차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매년 세월이 지났을 때 내가 하는 브랜드가 내가 진출한 시장에서 그게 가치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하는 걸 분명히 보셔야 되고, CEO로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방문하실 때 이걸 순서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매출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익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적자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래서 건강한 적자가 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이게 제로가 가고 건강하게 이익이 가려고 그러면, 항상 의사결정의 디시전 이 메이킹 프로세스에서 브랜드를 항상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매출, 그 다음에 손익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과로 나타난 게 이겁니다. 제가 오기 전인데, 이거는 35%, 36% 이렇게 하고,
모바일은 삼성이 잘해요. 그 노키아 다음으로 한 2위를 하고 있고, LCD는 삼성이 저희보다 잘하고 저희가 한 2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제품이 1위를 했고, 아까 브랜드 헬스 말씀드렸습니다. 브랜드 헬스. 가전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하는 게 비보조인지도입니다. 100명 중에 84명이 LG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빌딩이 돼 있으면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나중에 익스펜션 하는데 제품을 갖다 놓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프리퍼런스. 이 브랜드의 프리퍼런스는 어떤 브랜드를 선호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맨 첫 번째 답하는 거하고 두 번째 답하는 요 두 가지의 합이 브랜드 프리퍼런스입니다. 그게 89%예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다 보면 내 코어의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영역을 자꾸 확충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걸 익스펜드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초기에 인베스트먼트 이게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아까 말씀드린 사람으로 보게 되면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조금 예를 들면 데미지가 가면 제가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면 되는데 이게 완전히 맛이 갔다 강경화가 됐다 그러면 이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저희들이 자체내에서 평가한 게 아니고 이게 외부 기관이 LG를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Most Trusted 브랜드에 이제 LG가 1위를 했고 고드리지가 2위를 했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CNC에 그 CNBC에서는 LG 인디아 1위고 소니가 2위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 리더십에서 LG 인디아가 그다음에 노키아 2위, 그다음에 서비스 우리가 가장 잘하는 회사, 그다음에 다니고 싶은 회사에서 이제 LG 인도가 그 휴이트 이 HR 쪽에 엄청난 회사죠 컨설팅. 그래서 인도에서 8번째를 했고 아시아에서 탑 25에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그 이런 자유경영이고 이건 왜 넣지 신문본이 그 HR 이 콩그레스에서 이 뭐 인재 중시를 잘했다 해가지고 상을 받았는데요. 그 상을 받는 자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더니만 학교 다닐 때 상을 받은 경력이 전혀 없구나. 그 다음에 한 회사에서 20년 이상 오래 근무한 사람을 자격을 줬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 두 가지 분야에서 탁월한 성적을 올려가지고 줬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이런 것도 받았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렇게 받고 베스트 퀄리티 프랙티스를 받고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상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언론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돌아가신 아버님께 항상 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키워줘가지고. 자, 이 사업이 왜 제대로 안 될까 하는 걸 마지막으로 하고 시간이 조금 더 있습니까? 예. 괜찮습니까? 예. 자, 한 10가지 했는데 간단한 게 너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리면서 그게 상당 부분 이제 커버가 되는데 사업이 왜 안 될까 이러면 그 대답을 그냥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할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그렇죠? 사업이 왜 안 될까 그러면 할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 할 일이 뭐였느냐 하는 걸 보게 되면 아까 사업 본질에 대한 이해, 내가 하는 사업은 어떻게 다를까? 그 다음에 고객이 절대로 타입하지 않는 영역, 제가 하는 인더스트리에서 지난 10수년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로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는 영역이 뭔가,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지배하는 중요한 타스크, 제가 이걸 우두머리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차가 끌 때 앞에서 기관차가 끄는데 뒤에는 이 객차가 붙어서 움직이는 거죠 그냥. 그러면 내가 하는 일 중에서 어떤 일을 잘하게 되면 나머지 일이 쉬워질까?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제품을 하나 딱 들고 나옵니다. 그죠? 이걸 제대로 개발하니까 그 다음 뒷일이 쉬워집니다. 광고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하게 되면 광고가 다 옵니다. 대체가. 다 오게 되면 저희들이 한 6% 들어갑니다. 6% 세이브 되고 그 다음에 재고가 안 쌓입니다. 창고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리는 속도가 빠르니까 벨로시티가 높으니까 LG전자는 20%를 줘야 되지만은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거는 20배가 빨리 판다고 하는데 1%만 주면 됩니다. 이 회전율이 워낙 빠르니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37% 이익에서 1%가 빠지니까 회사가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7% 이익률에서 36%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을 잘하면 나머지 일이 쉬워질까
하는 걸 이 세 가지를 놓고 속풀이 안에 담으시가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가지고 그걸 프라이오리타이징을 하세요. 프라이오리타이징을 해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이 몸 닫고 계시는 전체 그 코스트를 한번 애널라이즈를 해보세요. 어디에 코스트가 많이 들어갔냐, 이 자원이. 그래가지고 가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중요한 거하고 현재 가용한 자원에 현재 할당되어 있는 걸 한번 얼라인 시켜 봤을 때 그게 미스 얼라이먼트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바꾸시게 되면 엄청난 효율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게 내구성이 중요하게 되면 품질 구설을 강조를 해야 되고, 디자인이 중요하면 옷을 다른 거는 포기를 하더라도 디자인의 전 세계 그룹을 잡아가지고 구세를 갖다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소비자한테 주는 가장 최대 밸류가 그거라고 그러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 영역이 그거라고 그러면 그 부분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마케팅 4P에 대한 이해는 항상 프로덕트하고 프라이스하고 플레이스 프로모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먼저 나오고, 제품이 나오면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가격을,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을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되면 그 다음에 플레이스 스만에다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광고를 두드리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조업자에서 본 게 4P가 이래 되고, 그 다음에 4A라고 합니다. 4A 이거는 인도에 있는 마케팅의 교수가 또 만드는데, 이거는 소비자 관점에서 봅니다.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억셉터블 하느냐. 그 다음에 가격은 내 입장에서 이게 어포더블 하느냐. 그 다음에 플레이스, 어느 유통에 갖다 놨는데 내 입장에서 보기에는 억세서빌리티가 좋으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찾기 쉬운 데다가 제품을 갖다 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어웨니스, 아까 얘기한 광고를 두들겨 야죠. 그래가지고 브랜드를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내, 그리고 또 인내. 그리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일관성 있게 정말 오랫동안 꾸준하게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정말 중요한 우두머리 시장,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시장을 정확하게 디파인 하시고, 거기에는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정말 좋은 이익이 나온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다. 안 나옵니다, 그는. 그거 나오게 되면 그는 잘못한 거야. 아까 얘기한 브랜드 쪽으로 포커스를 안 하고 단기적인 손익을 내기 위해 가지고 그게 올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인내를 하시고, 아까 브랜드 빌딩을 하고, 브랜드 빌딩이 되면 내 마켓쉐어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규모의 경제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면 스케일업이고, 그래서 이 건강한 적자가 단기적인 흑자보다는 훨씬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업 구성은 항상 그 제기모로 이 피라미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사업의 포트폴리오, 사업의 전체적인 이 구성이 세태기에도 있어야 되고, 성장기에도 있어야 되고, 진입기에도 있어야 되고, 신수중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캐시카우는 이게 전체적으로 고정비 투자한 게 회수되는 시점에서 이게 손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신수중 사업한테 손익이 금방 납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항상 세택이 있는 거는 그게 매출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거의 올라가가지고 시장이 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디클라인 됩니까? 그래서 항상 그게 피라미드 구조를 그리면서 세택이 있는 데는 이익이 한 10% 나야 되고, 그 다음 성장이 한 7%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진입기 있는 건 안 나고, 신수중 사업은 적자고, 그래서 합치게 되면 그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그게 돌아가고, 위에서 내려오고 또 채우고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을 때 이걸 했어요. 내부의 스테이크홀더, 아까 내부의 스테이크홀더하고 윈윈을 해야 된다고 했죠. 바깥에 있는 스테이크홀더들하고 얼마나 자주 정말 격이 없는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사람, 우리한테 부품을 공급하는 사람, 내 물건을 통관시켜주는 사람, 그리고 내 물건을 서비스 해주는 사람, 이게 많겠죠. 그래가지고 인도에서는 제가 1년에 2번씩은 윈윈 세션을 반드시 했습니다. 반드시 하고, 제가 처음부터 참석은 못했지만은 그 랩업 할 때는 반드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지난 6개월 전에 윈윈 한 거에 대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매니지먼트가 됐느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견한 윈윈은 또 뭐냐 하는 거를 매 6개월 단위로 모든 스테이크홀더들하고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패밀리 뭐라고 그러나, 이 울타리에 그 사람들
안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서 이게 가족화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절대 안 돼요. 혼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짐 콜린스가 보니까 그 인도에서 오기 전에 서스테인을 하려고 그러면 4가지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외부의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들하고의 이런 전체적인 뭡니까 이게 트러스트, 이 페이스 매니지먼트를 내는 걸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은 SKU, 적은 플랫폼 가지고 많이 파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 그러니까 허접한 제품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정말 위닝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전략은 아주 심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액션은 정말 리고러스하게 해야 된다. 이제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조직의 두려움을 인게이지먼트로 바꿔라. 조직의 전 구성원을 참여로 바꿔라. 그 4가지만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망한다고 했어요. 네, 안 망한다고 그랬고 시장 방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회의가 없는 날은 항상 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1년 7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2년 동안 인도를 돌아다니는 게 제가 그 전에 53년 동안 한국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다음에 오가니제이션 스트럭처는 저는 이게 트라이앵글 조직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유사한 조직은 묶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소통을 없애기 위해서 유사한 조직을 묶게 되면 스텝수도 줄어들고요. 스태핑도. 그래서 이 2가지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제가 느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중요한데 R&R 있죠. R&R.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저도 그런데 나한테 주어진 권한하고 책임하고 이게 얼라인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절대 안 됐습니다. 권한은 조금밖에 안 주고 책임은 건강히 물어봅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 물어봐요. 신문부에 미역대에서 한참 때 맨날 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익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사람을 내가 자꾸 옆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 파트에 관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사에도 이익 관리하고 본부에도 하고 사부에도 하고 사팀에서도 하고 해외에서 하고 온 전신에 만신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익 관리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익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딱 한 사람이에요. CEO. 왜냐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만 물어보셔야 되냐면 그 R&R에 맞는 그 R&R에 주어진 권한. 그죠? 그에 대한 책임. 거기에 관련된 코스트 매니지먼트만 물어보셔야지 그걸 더 물어보는 순간에는 그게 비효율이 겁나게 양산이 됩니다. 그거는 주체할 수 정도로 많이 양산이 되고 그걸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제가 인도에서 해보니까 전체 사무직에서 한 15%가 서렌더를 해요. 450을 했는데 75명이 R&R 딱 정리를 하니까 사람을 다 내놔요. 내가 요것만 해야 되면 75명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가니제이션 칼처.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김강문 사장님한테 받고 난 다음에 조직 헤드가 전부 다 바뀌었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 부도덕한 거, 회사 돈 행위, 일전이라도. 그 다음에 모랄 해설도, 도덕성 행위,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 회의할 때 보니까요, 한 4명이 맨날 지정석처럼 꼭 그게 아니라요. 여름에 놀러도 같이 가요. 놀러도 같이 가요. 그리고 서로 밀고 땡기고 이런 것들이 어디나 다 있죠. 이거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시작은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 청소. 아 진짜인데. 이거 하고 이순신 장군 아시죠? 사랑하는 부하 잘못됐다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무너지니까 그냥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울었죠.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발견되면 그 다음날 잘랐어요. 발견되면 그 다음날 자른다. 이게 뭐냐면 그게 이 조직 전체 오가니제이션 칼처 매니저는 그게 프랙티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요. 따르면 그 다음에 할 줄 없어요. 뭐 상임은 뭐가 없어요. 인재위원회 뭐 없어요. 단 하는 경우는 뭐냐면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 그 경우만 했지 그 외에는 물증이 있으면 그대로 잘랐습니다. 그 다음날 가로버렸어요. 그래서 막 잘려놨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야지 이게 조직이 튼튼해집니다. 그 다음 자율경영. No control is best control. 혹시 그 시간이 되시면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그 샘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브라질에. 샘포라는 회사인데 오나 경영해요. 샘포라는 회사인데 아마 여기도 소개된데 셀머리 씨라고 하버드 대도 나오고 박사가 오는데 자율경영을 가장 잘한다 그래서 브라질까지 벤치마킹을 하고 나는데 거기는 리셉션리스트도 없어요. 리셉션인데 그 사람도 없어요. 비서도 없습니다.
비서도 없고 그 방도 없어요. 임원방 별도로 없어요. 그리고 정년퇴직이 없어요. 제가 70살 된 사람도 봤습니다. 네. 근무한 지 50년 됐대요. 나이가 이런 분인데. 그런 사람도 보고. 근데 이게 셀프 컨트롤. 마지막으로 자율경영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가요. 데카르트가 사람은 생각한다. 거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얘기해요. 데카르트. 근데 생각할 시간 안 줘요. 회사에서. 사람 한장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로봇입니다. 어디서 지시만 받는데 생활 시간은 뭐죠? 생활 시간. 맨날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빗장문을 열으라고 합니다. 빗장문. 우리 안에 말들이 가득 차 있다 이거죠. 빗장문을 열게 되면 어떤 말은 저기 뭐 만리를 가고 어떤 말은 천리를 가고 어떤 말은 백리를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은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은 여참 위험한 뭐 안에 들어오려고 거기는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CEO께서 가이드라인을 많이 주면 많이 줬어도 그 각 개개인의 역량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샌프란 회사의 팔리시가 뭐냐? 컴퍼니 팔리시 is no policy. no policy가 컴퍼니 팔리시. 그렇다고 팔리시가 없느냐? 아까 있습니다. 자율경영에서 다 갖고 있어요. 팔리시 시스템을. 그러니까 차천에서 그걸 오너십을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빗장문을 가감하게 여시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이익이 한꺼번에 안 나오고 건강한 적자에서 건강한 제로에서 건강한 플러스로 점진적으로 이게 경영도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게 스테이지별로 이렇게 발전 진한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글치가 정말로 인내를 할 수 없으면 위대한 경영자 반열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한테 주신 시간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